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 매년 연말이 되면 이달 안에 연금저축, IRP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 절세 혜택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벌써 2년 전 이맘때쯤에 연금저축과 IRP에 투자하면 얼마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장단점 이런 걸 담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심화편으로 이 지난 영상들에서 담지 못한 내용 중에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연금저축이 뭐고 IRP가 뭐냐,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얼마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심화편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세금을 만약 안 낸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이렇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최소 92만 4천 원에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낸 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도 세금상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해서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요, 각종 세액공제를 다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직장인의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근로소득은 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기부금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서 결정세액이 0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이 수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 이연이라든지 다른 혜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혜택은 이 ISA 같은 다른 절세 계좌에서도 누리실 수 있는 거여서 결정세액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연금계좌의 매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결정세액이라는 건 뭐고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지?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정세액이라는 걸 알려면 이 연말정산의 기본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월급에서 대충 이만큼씩을 이제 세금으로 떼어놓고 연말이 됐을 때 한 해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혹시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진 않았는지 말 그대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총급여, 근데 이때 총급여는 연봉이랑은 조금 달라요. 연봉에서 식대, 육아수당 이런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인데요. 이 연말정산에서는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내가 올해 총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해서 한 해 동안 결국 내야 되는 세금, 그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과 그리고 나라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요 기납부세, 요거를 빼서 나라가 세금을 원래 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네 라고 하면 그만큼을 돌려주고요. 세금을 덜 떼갔네 라고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연말정산 꿀팁, IRP나 연금저축 포함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정말 많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결정세액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깎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세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홈택스에 들어가셔서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 올해 내 결정세액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준은요, 이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을 올해 안에 입금만 하고 거기서 돈을 굴리지 않고 현금으로만 놔둬도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아니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결정하셔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복지 있는 곳들이 있죠. 이 직원들이 퇴직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매칭형으로 IRP에 넣어주는 이런 복지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마다 이건 다 다르지만 제가 한 달에 IRP를 10만 원을 넣었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10만 원을 제 IRP 계좌에 넣어주는 식으로 복지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월급이 10만 원 더 늘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신다 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어도 매칭 금액만큼은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 회사에서 10만 원 해서 총 한 달에 20만 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 라고 하면 회사가 넣어준 것까지 이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 한 해 동안 최대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만 반영이 되고요.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면 특히 올해까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최소 5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매달 잘게 쪼개받아야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 번에 찾는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세 16.5%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 받았던 거 다시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세계좌, 이 ISA, 만기가 3년이고 이후에는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만기가 돌아온 ISA에 들어있던 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요.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를 넣든 10%는 아니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 ISA 금액 중에서 3천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는다 라고 하면 이거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 넣고 여기에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넣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면 총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 50세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2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더 넣어서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최대 세액공제율인 16.5%를 곱하면 무려 198만 원을 세금에서 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